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확대가 되면 카피 코스트는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A1 나누기 A2의 값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작아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A1과 A2가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A1 나누기 A2가 1의 값을 갖는 거예요. 이 값은 아무리 작아져도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테크놀로지 팔로워가 어느 순간 테크놀로지 리더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현실에서는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였던 국가들을 그래도 물론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앞질러 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꼭 조금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여전히 테크놀로지 리더고요. 우리는 테크놀로지 팔로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굉장히 우수한 세계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직도 사실 우리가 아이폰 같은 거 먼저 만들어낸 건 아니니까요. 무슨 우수한 반도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글로벌 뭐더 얘기하는 게 좀 여하튼 그런 뒤바뀌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1 나누기 A2라고 하는 기술 비율의 값은 아무리 작아도 1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질 수 없고요. 자, 1의 값으로 수렴해 간다면 당연히 카피 코스트는 1000이 되겠죠. 근데 이 카피 코스트의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뮤 I 컨트리 1의 인벤션 코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사라지게 되면 컨트리 2는 매우 높은 카피 코스트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을 우리가 똑같이 원 컨트리 모형에서와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은 겜마 2 곱하기 L, 이게 바로 R&D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숫자라고 할 수 있고, 겜마 2는 R&D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의 비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값을 무엇으로 나눈 것이냐면 이제 카피 코스트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리 1에서는 우리가 겜마 1 나누기 L을 겜마 1 곱하기 L을 인벤션 코스트로 나눠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겜마 2 곱하기 L을 카피 코스트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해 보죠. 겜마 1과 겜마 2를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컨트리 1은 테크놀로지 리더기 때문에 컨트리 1에서의 겜마 1이 컨트리 2에서의 겜마 2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자,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했었냐면 슬라이드 페이지가 정확히 28페이지에서 제가 이런 가정을 했었습니다. 컨트리 1은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 리더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의 노동력을 R&D 섹터에 투입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컨트리 1에서의 테크놀로지 레벨이 컨트리 2에서의 테크놀로지 레벨보다 더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돌아가서요. 자, 두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본다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컨트리 1에서는 겜마 1이 높아요. 하지만 컨트리 2에서는 뮤 C가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국가의 어떤 테크놀로지에 의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낼 때 수반되는 비용이 동일했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 뮤 I, 뮤 C가 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바로 얻을 수 있냐면 겜마가 높은 컨트리 1에서 기술 진보율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면요. 뮤 I는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런데 거의 항상 거의 almost always 뮤 I보다 뮤 C가 더 낮습니다. 이 수준이 뮤 I잖아요. 뮤 I보다
거의 almost always죠. 딱 요 수준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카피 코스트가 뮤 i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리 2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노동력을 R&D 부분에 투입하지는 못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기술들을 컨트리 1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카피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피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2의 경제 성장률 혹은 기술 진보율이 항상 컨트리 1보다 낮다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균형을 살펴볼 텐데 그 균형에서 이 둘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투 컨트리 모형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건 약간 트리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원 컨트리 모형에서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뭐 정상 상태 또는 뭐 균제 상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균제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균제 혹은 정상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균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르다 이런 뜻을 가져요. 고른 상태. 예. 고르다 이런 말 아시죠? 예. 뭐 울퉁불퉁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변화가 심하거나 이런 것보다 밸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균제 상태, 뭐 정상 상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말이 더 좋아요. 이 균제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데 되게 어려운 한자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잖아요. 균제. 균제라는 말 국어 사전에 있습니다만 뭐 존재하지 않는 말을 막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어려워서 저는 잘 안 쓰는데요. 그래서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또 정상 상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건 약간 이상해요. 이건 번역을 스테디 스테이트를 제대로 번역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처음에 이런 말을 썼는지는 저도 잘 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뭐 정상 상태 우리말로는 혹은 균제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균제 상태든 정상 상태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인데 원 컨트리 모형도 그렇고요. 투 컨트리 모형도 그렇고 이거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1인당 GDP도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원 컨트리 모형에서 봤습니다. 잠시 여기에서 솔로우 성장 모형을 회상해 보시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경제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그 경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인 거예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를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게도 투 컨트리 모형 경제 성장률이 0보다 큰 상황인데도 그러면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도 우리가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를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요. 일단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게 여러분 개념을 갖고 스토리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투 컨트리 모형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두 국가의 투 컨트리니까요. 두 국가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동일한 상태라고 우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제가 봤을 땐 저는 좀 불편해요. 정확한 컨셉은 아니라고 봐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려운 얘기여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걸 우리가 보통 균형 성장 경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Balanced Growth Path고요. 그래서 뭐 균형 성장 경로 혹은 균제 성장 경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시경제 변수들이